시간에는 이제 무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에는 토는 무토와 기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이고 이게 이제 음이 되죠. 토의 특성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한자로는 이제 가색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거둘가입니다. 기를색, 거둘색, 기를가, 거둘색, 그래서 이제 가색이라고 하는데, 이 가색이라고요. 기르고 거둔다. 그래서 이제 가색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굳이 무토도 가색의 속성이 다 있는 거고 기토도 가색의 속성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두 개를 더 이제 어떤 게 기르는 속성이 더 많고 어떤 게 거두는 속성이 좀 많냐 그러면 얘가 이제 조금 더 기르는 속성이 많고 기토가 거두는 속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조금 더 실속을 따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무토는 넓은 땅을 형상으로 넓은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토의 특성은 만물을 기르는 데 있는 거잖아요. 땅은 대지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그 만물을 키워내는 모성애적인 요소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무토도 되게 넓은 땅으로 보기 때문에 또 그 산, 제방, 뭐 언덕, 또 옛것, 유교적, 전통, 또 보수적인 속성, 뭐 나라로는 중국,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뭐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요, 사주에서 응용을 할 때는 넓을 광자의 의미들이 쓰여 있는 그런 지명은, 그러니까 대전이다 그럼 무토의 속성이 좀 있는 거죠. 뭐. 그 무토의 그 기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산, 뭐 이런 산과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산은 많은 동식물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살잖아요. 살아가는 터전이 되잖아요. 그럼 많은 걸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고 좀 넉넉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토의 이미지는 순박하고 또 착하고 신중하고 산처럼 과묵하고 그리고 잘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성이 좋죠. 좀 후덕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무토에는 있는 겁니다. 물론 뭐 토들은 기본적으로 무토나 기토나 다 신용을 좀 중시하는 그런 성향은 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서 이제 중개 화해하고 조정하고 그런 역할은 뭐 토들이 원래 잘하는 역할이니까. 근데 이제 이 무토도 많으면 고집도 세고 융통성이 좀 부족합니다. 무토가. 그리고 나쁘게 해석을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무토가 나쁘게 작용할 때는 되게 이기주의적으로 보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겉으로는 순박하게 생긴 사람이 의외로 이기적이고 좀 음흉하고 막 이럴 때는 굉장히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제 토가 나쁘게 작용할 때는 되게 좀 답답해 보여요. 그리고 너무 토가 좀 신중한 속성이 있는데 너무 재다가
너무 재다가 항상 타이밍을 놓쳐요. 그러니까 좀 게으른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결단력도 좀 부족하고 이제 그러니까 샤프하지 않는 거, 좀 둔한 거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무토의 이 넓은 땅은 그럼 넓은 땅은 그럼 주로 어떤 역할을 잘하느냐? 땅은 땅인데 산이 그렇고 넓은 그 농장이 그렇고 거기에 뭐를 하느냐? 대개 거기에다가는 많은 것을 기르고 가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영하고 경작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는 넓은 땅에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냐 이거죠. 어떤 조건을. 그래서 이제 일단 그거를 조건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 땅이 넓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을 원래 토일주들이 정말 그 땅이 좀 넓거나 그러면 이제 물을 좋아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이유도 물이 많아야 거기에서 많은 생명을 길러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죠? 이 넓은 땅에는 기본적으로 넓은 땅은 기본적으로 그 감목이 잘 자랍니다. 감목이. 또 감목을 심었을 때 이 갑을 심었을 때 큰 나무, 그러니까 큰 나무를 심었을 때 이 무토와 어울림이 있어요. 이게 갑은. 그러니까 산에 큰 나무가 있으면 산사태가 잘 안 납니다. 큰 나무들이 산사태를 방지해주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이 스펀지 작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녹색댐의 효과예요. 스펀지 작용에 의해서 물을 잘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산사태도 덜 날 뿐더러 가물 때도 물이 끊이질 않아요. 무토한테 물이라는 거는 재물에 해당되거든, 재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육친 관계를 보시면 돼요. 이 산에 나무가 있다는 거는 무토 입장에서 물이 끊이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둘의 관계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또 숲이 잘 가꾸어지면 명산이 되는 거죠. 명산. 유명한 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무토가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토는 을목을 심었을 때보다 갑목을 심었을 때 훨씬 자기 존재 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거는 큰 인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종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고 그랬으니까 경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큰 나무를 못 키우고 작은 나무로 을목을 키운다. 그러면
이 간목은 스펀지 작용에 의해서 물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을목은 그런 능력이 없죠.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면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그 이 산사태 방지를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그럴 분들은 을목은 잘못하면 잡초밭을 만드는 속성이 있어요. 잡초밭. 이 잔디가 이거는 오히려 산에 물이 풍부하게 만든다면 을목은 오히려 물의 증발량을 가속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가로 세로 한 10cm 정도 면적의 잔디가 1년 동안 증산하는 그 물의 양이 55톤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물만 소비할 뿐이지 이 을목이 무토를 명산으로 만들어주질 못해요. 그래서 무토일주 여자가 을목 관이 있을 때 잘못하면 엄청 남편 밉니다. 수생목을 하면 우리 남편이 거목이 되겠지 하고.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돈만 55톤에 가까운 물만 소비하는 그런 남편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게 될 때는 꽃동산도 돼요. 꽃동산도 되고 뭐 논과 같은 그런 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속성이 있지만 이런 속성도 항상 내포되어 있다. 이제 그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충분한 이제 햇볕이 있어야 되겠죠. 갑이 잘 자라려면 광량, 햇볕. 이거는 뭐 항상 햇볕이 있어야 됩니다. 또 간목을 큰 인재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간목을 잘 다듬어야 되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금이 필요해요. 금이. 그래서 그 금이 있어야 간목을 잘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인재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거는 물. 그러니까 큰 땅 옆에 반드시 평야 옆에는 큰 강이 흘러줘야 돼요. 그래야 그 평야가 그 많은 경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수라는 큰 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때가 됐을 때 무토는 본연의 경작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땅의 덕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또 큰 산에서 큰 나무를 키워서 명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물이 작으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그만큼 못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햇볕이 작다. 만약에 그러면은 거기서 자라는 나무의 나무도 그만큼 좀 잘 자라는 속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죠? 이제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가 있을 때는 큰 경영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이 많아야 그 넓은 평야지대에서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젖줄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작은 나무보다는 큰 나무를 심을 때 간목은 명산이 될 수 있어서 크게 능력을 발휘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무토가 가장 크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건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토와 같이 비교를 하면서 또 보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